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이미 다 이름은 들어봤고 일부 사용해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파워포인트 기초. 오늘 주로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사용하는 거, 텍스트와 테마 설정하는 거, 그림, 표와 차트, 멀티미디어, 전환과 애니메이션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 갖고 파워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빠른 시간에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 바랍니다. 예, 파워포인트 기초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파워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파워포인트 화면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새로운 파워포인트, 즉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 문서를 닫고 종료하고, 또 만들어진 슬라이드, 즉 프레젠테이션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을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라고도 하고요. 그거는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슬라이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이겁니다. 이거. 화면에 좀 그림이 좀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이 배경 서식이 깔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려는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그림을 잡고 그림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한번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은 맨 위쪽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몇 개 모여 있습니다. 이걸 갖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주 쓰는 게 있으면 여기에 등록해 놓고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 가능하고요. 필요한 것 제거도 가능합니다. 요 끝에 버튼 누르면 나오거든요.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거는 화면이 아무리 변동이 되던 리본을 감추든 펼치든 어떤 탭을 선택하든 이거는 고정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 파일 이름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 제목 표시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 나오고요. 상대 파일 이름 여기 표시가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지금 내가 어떤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여기 보면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움말입니다. 요즘 도움말이 잘 돼 있어서 마우스만 갖다 대면 버블팁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감춰지고 해서 잘 쓰진 않는데, 필요할 때는 요 물음표를 누르게 되면 도움말이 연결이 돼 갖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번 여기 보면 위로 가는 화살표 표시가 요겁니다. 요거는 리본 표시 옵션입니다. 그래서 리본 표시, 지금 여기 얘가 리본 표시인데 이거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딱 누르면 이게 감춰져 버립니다. 이 전체가 전체 리본이 다시 누르면 또 확장이 됩니다. 감출 땐 이거 누르는 게 아니라 요거 누르면 더 편하고요. 요거 누르면 바로 여기 위로 딱 감추기 기능이 축소돼 버리죠. 리본 표시 옵션 알고 있고요. 그 밖에 여기 있는 세 개는 윈도우 이 창을 제어하는 옵션들이죠. 최소화 아니면은 여러 창으로, 최대화가 안 나오네. 지금 최대화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최대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여러 창이 표시될 때는 최대화 이만한 버튼이 하나가 표시가 되죠. 이거 누르면 상황에 따라서 아이콘 모양이 바뀌네요. 알고 있고요. X면 종료죠. 이 창을 닫고 작업을 종료시켜라. 그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6번이 어디 갔나? 6번 여기 보면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를 탭이라고 합니다. 지금 파일, 6번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죠. 요거는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메뉴라는 말을 안 쓰고 탭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 표현될 때 마치 견출지 같이 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말 같은데 어쨌든 저런 걸 탭이라고 합니다.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리본은 이 그림 전체, 이 전체가 리본입니다.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옛날엔 툴바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툴바, 이 부분을 리본이라고 합니다. 리본은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 있고요. 거의 메뉴 탭 안 누르고 여기서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메뉴를 누르면 풀다운 메뉴에서 위에서 쭉 목록이 나서 목록이 고르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탭 모양만, 리본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정 사용자, 우린 크라우딩 서비스 지금 안 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용자 이름이 나오고요. 크라우딩 서비스 원노트 같은 데 원드라이브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그 사용자 이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기회 됐을 때 한번 써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축소창이라고 되어 요 옆에 목록같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익스플로러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탐색기라는 표현도 쓰는데
여기는 슬라이드 축소창, 슬라이드를 작게. 좀 바꿔 얘기하면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테두리를 잡아당기면 그림이 커지기도 하고 축소하면 작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슬라이드 작업창입니다. 여기에 확대 축소 가능하고요. 여러분도 객체를 갖다 놓고 내가 보기 좋게 작업을 하죠. 마우스로 왼쪽 버튼 누르게 되면 선택,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위치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상태 표시줄, 이 아래 표시된 것들이 상태 표시줄입니다. 여기에 보면 슬라이드 여기 나와 있네요. 전체 중에 현재 작업하는 게 몇 번째 페이지인지 표시되어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언어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한국어 쓰고 있네. 아, 그림이 틀린 거 내가 잘라서 다시 쓴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노트 데모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요것들은 이걸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 노트 창, 요 밑에 요 숨겨진 창이 여기 하나, 요 아래쪽에 숨겨진 창이 그게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올 겁니다. 또 메모는 오른쪽 편에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 주석이죠, 일종의 그런 거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씁니다. 나도 메모 몰랐다가 요 강의자료 만들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편을 보게 되면 12번은 슬라이드 보기 단추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기본 보기입니다. 이거를 여기 여러 장 보기 또는 슬라이드 쇼로 보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네 가지나 있네요. 하나씩 누르면서 이것들 누르면서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 슬라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스크롤바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있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확대되는 거고 왼쪽은 축소되는 거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10%에서 400%까지인가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4배까지 키워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어차피 뭐 모니터 사이즈가 제한이 되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는 꽉 채우기죠. 슬라이드를 현재 창 크기에 꽉 맞추어서 표시해 달라 그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 화면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 이것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쓰게 되는데 몇 번 그걸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우스 그걸 이동해서 탁탁탁 누르게 됩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거나 키보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여기는 기본적인 아이콘들을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한 번씩 쭉 확인하면서 여기 보기도 샘플이 나와 있네요. 이거 보고서 화면을 보기 표시도 이렇게 바꿔보고 확대 축소도 해보고 한 번씩 쭉 내용들을 꼭 확인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동작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화면이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제목 표시줄 위쪽에 표시되는 내용, 그 다음 상태 표시줄 아래쪽에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너무 복잡한 화면이라 추가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상징적으로 알죠. 저장, 되돌리기, 이거 반복인가,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뭔가 확장하는 거네. 하여간 빠른 실행 도구 뭐 왼쪽 위에 표시되는 거거든요. 자주 수행되는 거는 이 버튼을 눌러서 확장한 다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제목 표시 되고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에는 이제 리버 요걸 좀 많이 씁니다. 요거. 파워포인트 MS 오피스 계열에만 주로 있는 거니까요. 이거야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이거는 뭐 쓸 일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버튼을 사용을 하면 리본 표시창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쭉 축소됐다가 확장됐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쪽에 상태 표시 줄에는 현재 입력 언어가 나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거의 보지 않고 타이핑하면 요즘 자동 완성 기능도 있고요. 또 타이핑 치다 보면 영어로 치다가도 이게 한글 단어가 완성이 될 것 같으면 자동으로 한글로 변환이 되죠. 자동 완성 기능 써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의식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확인하고 싶으면 왼쪽 밑에 현재 입력하는 언어가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슬라이드 노트 창하고 메모 창에 대한 버튼이 있거든요. 이것도 꼭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다시 누르면 없어지니까. 슬라이드 노트는 많이 사용합니다. 메모는 처음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었었죠. 확인하기 바라고요. 슬라이드 보기 단추 4개가 있는데 기본 보기, 여러 페이지 보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슬라이드 쇼 같고요. 이것도 눌러가지고 화면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뭐 나머지 기능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꽉 채우는 건데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화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이렇게 내가 이 옆에다가 뭔가 그리게 되면 이것도 늘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화면이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됩니다. 얘가 없으면 얘만 표시가 되는데 뭔가 바깥쪽에도 배치가 됩니다. 슬라이드 안 말고 슬라이드 작업창에 보면 슬라이드가 나오잖아요.
테두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바깥쪽에도 내용을 집어넣어서 참고로 달아놓을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쇼할 때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편집할 때는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현재 창 크기로 할 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목 표시에 나오는 사항과 상태줄의 표시에 나오는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탭, 리본 이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구성해 보면은 리본의 구성이라고 나오죠. 리본. 이게 다 리본입니다. 이게 다 리본. 그리고 요것들 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메뉴죠. 보통 메뉴라고 할 때 그게 여기서는 탭이라고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큰 범위가 탭이 그 카테고리고요. 그 속에 리본이 나오는 겁니다. 리본 안으로 들어가면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슬라이드, 큰 작업 내용을 정의한 거죠. 클립보드, 글꼴이라고 있죠. 글꼴과 관련된 작업이 여기 모여 있게 됩니다. 그걸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속에 구성되는 항목들을 명령 또는 단추, 아이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탭 선택하고 그룹에 찾아가서 해당하는 명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룹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가는 화살표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바로 대화 상자 확장돼. 이걸 딱 누르면 별도의 창이 열려가지고 보다 상세하게 어떤 작업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대화 상자 표시창 오른쪽 밑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작업할 때 마찬가지예요. 탭 선택해서 메뉴를 고르고 그 속에 어떤 작업지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그룹에 속해 있는 명령을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 그 명령을 보다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값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대화 상자 표시 단추를 눌러서 표시된 이 창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조건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작업하는 과정 중에 이게 무슨 작업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조금 기다리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아, 이거는 잘라내기 기능이야. 단축 키는 컨트롤 X고 선택 영역을 잘라내서 다른 곳에 붙여 넣을 수 있도록 클립보드에 일단 담아 놔, 이런 소리입니다. 좋죠. 이래서 도움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은 리본이 탭이 있고 리본이 있어. 리본 속에는 명령 단추라고 하고 거기는 그룹별로 작업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밑에 있는 얘를 갖다가 대화 상자 표시 단추라고 이야기해. 이걸 누르면 보다 별도 화면이 나와서 보다 상세하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파워포인트 화면 구성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봤으면 일단 그 메뉴 첫 번째 메뉴 파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파일을 누르면 다른 메뉴랑 다른 탭과 틀리게 파일 탭은 별도 화면이 열립니다. 다른 거는 밑에 리본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파일 탭을 딱 눌렀을 경우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도 내용이 많습니다. 네, 많은 내용들이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뭐 선택한 건가? 처음에 나온 거예요. 정보네, 정보. 정보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버튼이에요. 일종의 이게 누름 동작하거든요. 잘 안 쓰는 기능들이에요, 나도. 있다는 거 구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고요. 프레젠테이션 보라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에 갖다 대요. 마우스 커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종 번호를 표시할 건지, 암호 설정할 건지, 액세스 제한할 건지, 디지털 설명 추가할 건지, 즉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남한테 제공할 때 남들은 못 보게 암호를 설정하거나 또 편집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써봤어요. 그 다음 문제 확인이란 버튼이 있죠. 두 번째 문제 확인은 문서 내용을 검사하거나 접근성에서 호환성 검사를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나온 지가 오래됐고요. 버전별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저장할 때도 그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파일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보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안 써봤고요. 이것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꼭 써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버전 관리인데 아직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런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작업한 것도 보면 이렇게 내가 열어서 작업한 게 기록이 쭉 남습니다. 오늘 32분에 자동 저장했고
23분에 자동 저장됐고 10분에도 자동 저장되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했던 내역도 히스토리가 쭉 남아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걸 봐도 점수 봐. 나 이게 최종 마지막으로 수정한 게 언제지? 함수 봐. 이게 내가 어제 작업인데 저장을 했나 안 했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버전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편집했던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른쪽 편에 보면 속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파일, 이 파워포인트 파일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일부 볼 수 있는 항목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사항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정도 가능합니다. 요거 딱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이거 마지막 인쇄한 날짜가 1999년이네. 20년 전에 했네. 만든 거는 2003년이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새로 만든 건데 지난주에. 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파일을 틀을 갖다 놓고서 내용만 계속 편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 파일을 처음 만든 날짜들이거든요. 마지막 인쇄를 안 하고 편집만 해서 그랬구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날짜가 이렇게 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갖다 불러다가 내용만 계속 편집을 하다 보니까 최초 작성한 날짜가 표시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쇄 일자는 그렇죠. 요즘 파워포인트 인쇄해서 잘 안 하죠. 파일은 전해주고 PDF 파일을 만들어도 실제 출력해서는 안 쓰죠 잘. 그렇군. 오케이. 파일에 보면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중에 정보라는 항목을 선택했을 때 이제 홈 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홈 탭. 아까 거 다 시간 없어요. 다 설명 못합니다. 홈 탭에 있는 거 다 설명 못합니다. 뭐가 있는지 눈으로 쭉 훑어보고요. 특이한 것만 몇 개 골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이란 탭은 작업이 아니라 그냥 홈이죠.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기능들을 여기에 많이 모아 놓았습니다. 여기 클립보드 잘라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능 들어있는 거 있고요. 새로운 이건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죠. 슬라이드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각 페이지 하나하나를 슬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새로운 거 삽입할 건지 아닐 건지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바꿀 건지 이런 거 합니다. 구역도 저도 잘 안 쓰거든요. 구역 안 써봤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활용법을 내가 딱 깨닫지 못해서 설명을 못 해주겠네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진짜. 글꼴은 글자에 관련된 사항들을 설정할 수 있고 단락은 전체 내용 문장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또 여기 보면 요건 많이 쓰거든요. 줄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는 정렬 한 줄 내에서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또 요거는 머리글 설정하는 거. 요건 들여쓰기란 경우거든요. 들여쓰기가 설정된 경우면 얘가 딱 살아납니다. 근데 그 줄에 들여쓰기가 안 되는 건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들여쓰기 할 때 여기는 적용하는 거고요.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여기 텍스트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로로 맞춤, 가로로 맞춤이거든요. 이것도 많이 씁니다. 어떤 표나 전체적인 내용이 주로 표에 들어간 것을 때는 많이 씁니다. 표 내에 박스가 있을 때 이 박스에 내가 타이핑을 그럼 요게 딱 찍히게 되잖아요. 여기에 놓을 건지 여기에 놓을 건지 이게 좋은지 선택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스마트 아트라는 게 있거든요. 스마트 아트 이 스마트니까 좋은 것 같은데 왠지 이런 류의 도형들 이거 뭐야 우리는 무슨 책에도 목차를 만든다든지 또 어떤 책에도 조직도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그런 그림이죠. 그 밖에 어떤 내용을 분석한다든지 점유율 우리 엑셀 할 때 차트 배웠잖아요. 그거와 유사한데 차트는 아닙니다. 이건 차트는 어떤 값의 비율이나 크기 어떤 분석을 목표로 하는데 얘는 구성을 목표로 하거든요. 이렇게 5개 이렇게 설명 이런 표를 만들 때 쓰는 걸 스마트 아트라고 합니다. 이걸 누르면 이런 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고르면 이게 화면에 배치되면서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케이. 또 있나봐 이거 말고도 기타 스마트 그래픽이라는 것도 있네요. 선택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초창기 안 쓸 거예요. 나중에 뒷부분에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도형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기 중에 있는 도형인데 요건 좀 흔하게 씁니다. 나 같은 경우 만들 때 설명할 때 네모난 도형도 쓰고요. 순서도 만들 때는 순서도라는 것도 있죠. 프로그램 짜는 친구들 순서도 이 기능들 많이 합니다. 또 설명이 들어갈 때는 설명서 자세히 보면 이거 설명이 다 돼 있네. 화살표, 수식, 순서도, 별 현수막, 설명선, 단추도 있네. 여기서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딱 클릭하고 가져가서 화면에서 쭉 배치가 되면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쭉 긁어주게 되면 지정된 사이즈로 그 그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설명을 할 때 선들 그리게 되죠. 요것도 있습니다. 화살표 촉이 달려있는 놈, 촉이 없는 놈, 또는 꺾이지 않은 놈, 꺾이는 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의 좋은 점은 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정렬. 이거는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서로 앞뒤의 관계, 누구 위에 누구 걸 올려놓고 오버랩 하는데, 난 이건 쓰진 않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란 메뉴가 있거든. 그걸 좀 많이 씁니다. 그게 이거 같은데 확장을 안 눌러봤네. 또 빠른 스타일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을 하고서 요 버튼, 어떤 객체가 있어야 되죠. 박스, 도형 같은 거 배치한 다음에 주로 이거 씁니다. 그럼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샘플이 제시가 되고, 여기서 딱 누르게 되면 그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훨씬 좋아, 굉장히 좋아요. 이 디자인이 확 달라지잖아. 디자인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한번 눌러보고 바랍니다. 이거 기능 한 번씩 써봐야지 무엇이 있는지 알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도형 배치했을 때 효과 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모든 에디터에는 다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찾기, 바꾸기 있거든요. 보통 찾기 기능은 컨트롤 F 씁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편집기에서 컨트롤 F는 다 찾기입니다.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컨트롤 F. 왜? 초창기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들이 그거를 F를 단축키로 파인드 해가지고 단축키로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다 그 기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똑같이 제공이 되고요. 어쨌든 홈 탭에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하나하나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이 앞에 있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입니다. 이거 제일 많이 쓰고요. 이거 무진장 많이 쓰고요. 이것도 자주 쓰고요. 뒤로 갈수록 좀 덜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서식 복사, 이거 좋은 기능입니다. 서식은 내용이 아니라 색깔, 크기, 배경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복사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스포이드랑 또 다른 겁니다. 스포이드 색깔만 복사, 얘는 서식도 복사예요. 좋습니다. 홈에는 가장 자주 쓰는 기능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정렬입니다. 이거 나 진짜 좋아해요. 이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가이드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까 앞에 설명했었죠. 내가 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딱 이쁘게 배치하고 싶어. 밑에를 기준으로 다 맞추고요. 이 간격도 다 동일하게 하고 싶다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씩 갖다 놓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쫙 좌표값 보면 되죠. 좌표값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스마트 가이드 나오길 바라는데 스마트 가이드가 없으면, 그럼 보기에 보면 뭐 그리드, 눈금선, 안내선 켜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 기능은 옛날부터 있었던 기능입니다. 옛날 버전도 있는데 학생들이 안 쓰더라고요. 일반인도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기능은 보통 이제 전문 CAD 소프트웨어 썼던 사람들은 다 아는 기능들인데 일반인들은 거의 쓰질 않습니다. 한번 사용법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도형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이 다 배치됐으면 선택을 먼저 합니다. 선택을 쭉 해요. 그 다음에 정렬을 딱 클릭하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맞춤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앞뒤로 가는 것도 이거 있네, 경렬. 아까 이거 설명했죠. 여기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맞춤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래쪽에 일단 세로로 간격 동일하게, 순서 중요합니다. 세로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얘들이 다 밑으로 딱딱 맞춰집니다. 얘는 이만큼. 맨 아래 있는 거 기준으로 쭉쭉 다 내려옵니다. 밑으로 쫙 맞춥니다. 간격은 틀리죠. 그러면 쫙 1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정렬에 맞춤 들어가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딱 맞추게 되면 이걸 딱 선택하면 이게 돼버립니다. 되게 좋아요. 여러분이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림을 그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건데 그걸 눈을 부릅뜨고 할 필요 없이 선택을 하고서 이렇게 맞춤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거는 한번 써봐요. 잘못 쓰면 다 뒤죽박죽 섞여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하다가 잘못 나오면 얼른 컨트롤 Z 누르면 취소가 되죠. 컨트롤 G, 컨트롤 Z는 취소예요. 작업 취소. 이것도 알고 있으면서 작업하다 실수하면 얼른 눌러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아까 설명했던 도형 효과는 이렇게 그림자, 반사, 이런 기능을 3차원 효과도 있네. 이런 기능이 도형 효과에 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역시 프리젠테이션 툴이다 보니까 이 그림, 특히 도형에 대해서 진짜 많은 기능을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도형 병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 좋았거든요. 도형이 배치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배치하고 보기 좋게 정렬해 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렬이란 기능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이건 삽입 기능입니다. 삽입은 그냥 끼워 넣기, 키보드 인서트 그건 알죠? 그거 말고 이 삽입에는 좀 광범위하게 새로운 거를 다 집어넣으면 다 삽입이라고 합니다. 표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림을 집어넣는다든지 도형, 스마트 차트, 또 거기다 메모, 텍스트 상자, 그 워드 아트, 수식, 기호, 또 비디오 이런 걸 집어넣는 걸 다 삽입이라고 합니다. 텍스트에 끼워 넣기뿐만 아니라 슬라이드에 무언가 집어넣으면 다 삽입입니다. 기본으로 나온 틀 있죠. 제목과 본문 내용. 그거 이외의 것을 할 때는 다 삽입을 눌러줍니다. 하다못해 새 슬라이드 넣을 때도 삽입해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표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할 필요 없네 뭐. 아까 스마트 아트는 아까 한번 보여준 적 있죠? 같은 기능이 여기에도 또 들어 있습니다. 홈에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기 종류가 구분이 되고요. 샘플이 제시가 된 다음에 특징 설명까지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누르고서 또 구분. 이거 모두 보기에서 많이 나온 거고요. 목록형, 프로세스형, 주기형.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릴 건지에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을 잘 해 놓았습니다. 또 이런 걸 모른다고 그러면 눌러가지고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걸 프로세스형. 프로세스는 어떤 절차를 나타내는 거구나. 주기형이면 뭐 순환되는 거구나. 계층이면 무슨 조직도 같은 거구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지 찾아보지. 개뿔도 모르는데 자동 내보내는 건 없습니다. 나는 근데 주로 쓰는 거는 도형 많이 쓰고 텍스트 박스 많이 씁니다. 하다 보면 여기저기 설명 붙일 때 주로 쓰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쇄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 머리글, 바닥글 많이 쓰고요. 또 워드 아트도 좀 씁니다. 강조하고 싶거나 제목할 때 보다 포인트를 주는 거죠. 샘플 제시되고 고르면 그 글씨가 바로 삽입이 됩니다. 날짜, 시간, 슬라이드. 요건 나중에 페이지 제어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수식 안 씁니다. 잘. 기호 많이 씁니다. 이 기호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쓰고 싶어.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특수 문자. 여기 나오죠? 이런 특수 문자를 키보드에 없는 문자를 내가 집어넣고 싶어요. 이럴 때 이거 씁니다. 괜찮아요. 미디어 파트는 요번 학기 강의할 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면 넣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기말 과제를 넣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도 이 기능 여기 녹화 기능에서 앞부분에는 집어넣거든요. 엑셀은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파워포인트에는 녹화 못 하고 있어요.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즉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내용을 MP4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내가 작업을 거기서 하게 되면 그게 다 캡처가 녹화가 돼요. 동영상으로요. 그걸 파워포인트에 삽입할 수도 있고 그걸 딴 사람한테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쨌든 삽입은 슬라이드 안에 무언가 새로운 거를 집어넣을 때는 집어넣는 기능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수식은 굳이 파워포인트까지 와서 이 험한 걸 해야 되나? 만약 하게 된다면 수식 버튼을 누르고 샘플이 제시가 됩니다. 샘플에서 유사한 식을 골라서 내용만 바꿔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생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샘플 보고 편집했을 수 있다는 것, 즉 수식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의 삽입 탭에 있는 기능들 가볍게 설명했습니다. 이걸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그리기 도구, 편집 도구, 디자인 이런 게 나와요. 요거는 내 마우스 커서가 무엇을 선택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탭의 메뉴거든요. 추가 탭이에요. 그래서 삽입인데도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있으면 안 나오는데 그 슬라이드 본문의 특정 영역을 마우스로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을 누르면 이게 같이 떠요. 이때 요거 서식을 누르면 그 상황에서 가능한 서식, 내용이 리본이 바뀝니다. 쫙 바뀌면서 거기서 편집하는 그런 것만 다시 한번 쭉 표시가 됩니다. 요거 나오면 한번 눌러봐요. 어떤 게 나오나. 이거를 잘 못 캐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부분. 이 노랗게 추가로 나오는 거 마치 포스트잇 같죠? 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나오면 설명할게요. 요번에는 뭐지? 디자인.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싫어하냐고요? 정신산만해가지고요. 어떤 때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게 되면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내가 배운 기능을 어떻게 꾸밀 건지 생각은 못하고 이 디자인만 드립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하다 시간 다 잡아먹고요.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 그림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용이 뭔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 이거 디자인에 처음엔 너무 치중하지 맙시다. 디자인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그럼 많이 해본 다음에 아 이게 좋아하면 몇 개 샘플 해가지고 그것만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거 많이 적용하려고 하지 마요. 디자인으로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면 내용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염두에 두고요. 디자인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 그 옆에 보면 디자인 이 서식 옆에 보면 추가로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테마라는 게 또 나옵니다. 디자인 있고 테마 있습니다. 테마를 확장시켜 보면 이런 것들인데 디자인은 기본 틀이고요. 테마는 또 따로 있거든요. 테마 선택 가능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누르면 효과라고 그래갖고 그것이 어떤 효과로 나오는지를 또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나는데 선의 두께는 어떻게 할 거고 여기 선이 있으면 선을 어떻게 그림자를 집어넣을 건지 말 건지 요거는 이걸 선택한 다음에 바로 저기 하나 클릭하고 기다리면 마우스 커서 갖다 놓고 기다리면 이 화면에 이것이 적용된 결과가 여기 나타납니다. 실제 바뀌진 않았지만 즉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미리 보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 바로 하지 말고요. 마우스 갖다 놓고 천천히 살펴본 다음에 실제 이 기능이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본 다음에 이 내용을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서식 가능하면 처음에 쓰지 맙시다. 괜히 주객이 전도돼서 이 내용은 별 볼 일 없는데 껍데기만 화려해지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테마를 선택하고 적용하고 슬라이드 크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얘기한 거지? 디자인 탭. 맞아.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다. 디자인 탭은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디자인 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많어? 전환. 뭐 트랜지션이라고 하나 전환을? 트랜지션. 막 그럴 거야 아마. 슬라이드 전환 방. 이렇게 페이지 넘어갈 때 화면이 옆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효과. 페이지가 넘어갈 때 지우고 다시 뿌릴 거냐, 밑에서 올라오게 할 거냐, 위에서 내려오게 할 거냐, 아니면 책 넘어가듯이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탭이 전환 탭이 있죠. 전환 없이 또는 밀어내기, 닦아내기, 또 뭐 있냐, 커튼 같이 하기, 오케이, 벗겨내기, 책 넘기듯이 하네. 책말이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넘어갈 때 어떤 효과를 줄 건지를 지정하는 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슬라이드가 많을수록 페이지 바꿀 때 이게 이제 어떤 걸 이건 너무 많이 쓰면 싫어해요. 높은 데 있는 분들은. 어쨌든 넘어갈 때마다 효과를 다르게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면 페이지가 또 바뀌네. 신기한데 이러면서 거기에 관심이 더 쫙 꽂히게 되는 거죠. 예, 효과 옵션 설정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소리를 내게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우스를 클릭할 때 할 건지 자동으로 넘어가게 할 건지도 이렇게 주변 효과 적용 효과를 내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뿐만 아니라 타이밍이라고 해야겠다. 적어놓고도 효과 옵션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여기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잘 맞아.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는 꼭 미리 보기 해가지고 컨트롤 F5번 키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고요. 특정한 페이지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컨트롤 5를 누르면 맞을 거예요. F5번 누르면 F5번 키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탁 엔터 치면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죠. 그거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보고서 내가 설정한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연결돼서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잘 되려나? 네, 될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기능이요. 그래서 한 번씩 시간 날 때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하다가 뭐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여기서 설명해야 될 걸 그랬구나. 슬라이드 쇼입니다. 앞에서 애니메이션에서 추가 설명을 해버렸네. 애니메이션 설명했던 그 사항 중에 하나 여기 슬라이드 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설정하는 기능인데 슬라이드 쇼 생각이 많네. 처음부터 현재 이거는 F5번 키 누르면 바로 되고 이 버튼 눌러도 되고요. 현재 슬라이드부터는 F5번 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5번 키를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쇼 재구성 안 써봤어요. 이것도 자세히 안 봤는데 요 기능은 다 안 써봤어요. 주로 이 기능만 썼거든요. 여기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시작하기, 현재부터 시작하기라는 기능을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선 그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터 옵션 해갖고 지금 보이는 거 이 펜은 요 펜을 선택을 하고요. 잉크 누르면 색상표가 나오거든요. 색상표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 지정하면 이렇게 펜을 그릴 수 있고요. 여기 형광펜 한번 지정해 볼까요? 형광펜 지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 메뉴가 나오는 거는 슬라이드 쇼에 녹화가 되질 않습니다. 슬라이드 쇼에 포함이 되질 않고요. 슬라이드 쇼 외로 동작하는 기능이 됩니다. 이 그림은 슬라이드 쇼에서 개발자, 디자이너는 볼 수 있지만 프리젠테이션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녹화 안 된다고요. 녹화. 슬라이드 쇼에 이 기능이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사용자가 하다가 누르는 건 보이지만 하다가 누르면 이런 창들을 볼 수 있지만 혼자 도는 슬라이드 쇼에서는 이 그림이 나오질 않는다고요. 오케이? 슬라이드 쇼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F5번 키를 이용을 합니다. 이것도 설명을 재생하거나 시간, 미디어 컨트롤 다 제어할 수 있고요. 어느 쪽으로 발표 자료가 나가는지 온라인인지 아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인터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슬라이드 쇼에서 설명할 때 내가 이렇게 색도 칠하고 강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슬라이드 쇼도 중요하지만 이 용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펜의 용도, 포인터의 용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살아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위에 화면에 뿌려놓고서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내가 여기서 이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할 때 그 그림이 뭔지 이렇게 액션이 같이 취해지면 사람이 딱 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딱 관심이 집중될 수 있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슬라이드 쇼 동작하는 것도 있지만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용자의 액션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검토. 이건 진짜 안 써봤어요. 자동으로 되는 기능은 써봤죠. 뭐 한글 맞춤법 검색이 자동으로 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밑에 빨갛게 밑줄 색깔, 그러니까 빨간색 쭈글쭈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전에 없는 단어라고. 그거는 자동 맞춤법 이 기능입니다. 그 밖에 번역 기능도 있고 한자 변환 기능도 있네.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뭐 안 해봤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메모 집어넣는 기능도 이게 검토에 들어있네. 메모가 어쨌든 검토 기능은 내가 써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설정해서 써본 거는 그냥 맞춤법 검사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내가 강의 때문에 해본 요거 괜찮은 기능이더라고요. 이거 뭐냐 그러면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파일 첫 번째 게, 그리고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 두 번째 게 있는데 파일 이름이 똑같고 뒤에 날짜만 표시가, 그러니까 1번, 2번인데 내용이 똑같아 보여. 이 두 개가 이 둘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내더라고요. 이거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페이지에 뭐 여기 유수봉이 우수봉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여기는 발표 자료만 내 도움이 되냐고요? 도움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파일의 버전 관리 들어가서 봤더니 긴가민가에 내가 고친 건지 아닌지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럴 때 그럼 이 두 파일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럴 때 그 두 파일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그 차이점을 딱 정리해서 보여줘요. 두 파일을 비교할 때 몇 번째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이 틀립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검토잖아요. 검토. 서로 비교해 가지고 차이점을 검출해내는 거 이런 용도로 쓰이죠. 주로 문제점 잡아주는 거죠. 차이점, 문제점. 메모 기능도 많이 써보질 않았어요. 여기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발표 자료를 만든 적은 거의 없기. 강의 자료 한번 만들면 끝까지 가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버리죠. 다시 만들죠. 그래요. 어쨌든 요 기능은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요 맞춤법은 기본으로 쓰고 있을 테고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보기 기능인데, 이 보기 기능은 보기 기능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많이 썼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여러분이 아마 파워포인트 처음에 실행했던 기본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요 기능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이 보기 메뉴에서 개요 누르면 옆에 요 왼쪽에 축소형으로 보는 요게 목록으로 나옵니다. 얘가 목록으로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그 본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림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얘는 그림까지도 표시가 되고 실제랑 똑같은 걸 조그맣게 표시하는데 얘는 텍스트 내용만을 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러 슬라이드 보기는 이렇게 여러 장 보기로 인쇄할 때 뭐 미리 보기 기능으로 쭉 나오죠. 그걸 여러 페이지 보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노트라고 있죠. 이거는 이게
개요 보기로 기본 보기로 하면 밑에 쪽 화면을 조금 잡아당기면 밑에 화면이 파워포인트 화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고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 그림 있네. 그래서 여기가 슬라이드 내용, 여기가 슬라이드 축소해서 보기, 여기가 슬라이드 노트입니다. 여기가 슬라이드 노트거든요. 예. 이것도 출력할 때 이걸 씁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에 둘 다 표시가 됩니다.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샘플 있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놓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보기 어떤 형식으로 화면을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할 건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밖에 슬라이드 마스터, 유인물 마스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는 이거는 페이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마스터 보기라고 되어 있죠. 마스터 보기뿐만 아니라 마스터 편집도 됩니다. 들어가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라이드 마스터나 유인물 마스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바뀝니다. 내가 작업하던 원래 내 작업용 슬라이드는 감춰지고 이 마스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에 축소해서 보기 하면 샘플들이 쭉 제시가 돼요. 틀이에요, 틀. 한번 눌러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갈 때는 끝내기 눌러야 돼요. 그거 좀 조심해서 하고요. 그런 거 있고요. 또 여기 지금 보기 기능이니까 여기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이란 기능이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누르면 화면상에 작업창입니다. 슬라이드 요창 요게 이렇게 눈금자가 나옵니다. 양쪽으로 눈금자니까 눈금자 누르면 여기 눈금자가 나오고요. 눈금선 하면 여기 선이 쫙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드라고 보통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눈금선을 누르면 또 안내선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좌표에 표시되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잘 안 써요. 여기까지는 안내선까지는 뭐 짜증나거든요.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면 깔끔해 보이길 바라는데 눈금자 있고 눈금자 안내선 왔다 갔다 하면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작업할 때 아까 우리 정렬 알려줬잖아요. 정렬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을 때는 이 눈금선과 안내선을 이용해서 맞추기도 합니다. 확대 축선 당연히 알 거고요. 이건 뭐 기본 기능이죠. 그리고 화면에 표시될 때도 흑백으로 표시할지 칼라로 표시할지 흑백, 회색조로 표시할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통 미리 보기에서 이 기능을 쓰는데 화면도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면상에 흑백으로. 실제로 이게 별거 아닌데 칼라로 할 때는 선명하던 거에 흑백으로 바꾸거나 회색조로 바꾸면 흐리멍텅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리 확인해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화면 분할하는 거 거의 쓸 일이 없던데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파워포인트가 2013 이후부터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두 개, 세 개 열 때 옛날에는 한 파워포인트 파일에 그 속에 별도의 창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별도 프로그램이 올라와요. 독립적으로 돌고 있는데 이거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네. 안 써봤다는 소리네요. 이런 들켰네.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있는 거 되나 본데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 열기가 되긴 되나 보네. 기존에 있던 거. 매크로는 우리 안 쓰기로 했죠. 매크로를 쓰게 되면 요건 우리 강의에서 안 할 겁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저장하게 되면 그 확장자 이름에 M자가 들어갑니다. M자 들어있는 것들은 뭐 PPTM, PPTXM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건 다 매크로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 하면은 열 때도 경고가 나오고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도 얘를 잡아냅니다. 혹시라도 여기 바이러스 기능이 들어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초보자는 쓰지도 못하겠지만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여기서까지. 보기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는지 꼭 살펴보고요. 여기에 요 기능들은 꼭 한 번씩 눌러봐야 됩니다. 여기 여기까지는 다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이 해보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한 번씩 눌러서 어떻게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리본 숨기기. 굉장히 많네요. 리본 숨기기거든요. 리본이면 얘들이죠, 얘들. 메뉴 탭을 누르면 표시되는 내용을 리본 탭이라고 합니다. 리본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 요거 딱 클릭하면 이게 나와요, 샘플이. 그러면 탭 표시는 이렇게 되고요. 리본 표시 이렇게 나오는데 누르면 이렇게 주로 바뀌고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 그림. 완전히 리본을 숨길 건지 탭만 표시할 건지 명령어도 표시할 건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건 명령어가 다 표시된 상태입니다. 이건 이게 이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메뉴 탭만 표시된 거네. 메뉴 탭만 표시된 경우입니다. 화면을 좀 더 크게 놓고 쓸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까지. 일단 기능이 있다는 건 알고요. 필요에 따라서 화면을 크게 해놓고 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감춰서도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파워포인트에서는 굳이 엑셀 같은 거 할 때야 이제 작업을 하고 표가 커야 되니까 가끔 감춰놓고 쓰거든요. 파워포인트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리본을 숨겨놓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기 바랍니다. 힘들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시작인데 지금 파워포인트 하나도 못 써봤어. 구성 내용 확인은 데만, 리본 내용 확인하는 데만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리본은 동적으로 동작한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지금 보면 이거는 첫 번째 이 그림. 이거는 화면을 최대로 했을 때는 리본 내용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면을 이렇게 줄였어. 이렇게 줄여도 내용은 다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아이콘화돼서 들어가 버립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변했고요. 이 그림은 이렇게 좁아졌죠.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얘만 중요한 것만 또는 도형 이런 이름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얘들도 하는데 중요한 아이콘만 집어넣었죠. 요거만 여기다 집어넣었죠. 이런 식으로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내용이 변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그리기 디자인 이렇게 내가 어떤 대상을 선택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서브적으로 부수적으로 나오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기 디자인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지금 우리의 홈 탭이거든요. 홈 탭 누르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요 그림 요게 나옵니다. 지금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기능 등만 그리기 도구, 지금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서식이나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들만 모아놓은 메뉴가 추가로, 이것도 동적으로 작업할 때는 생겼다가 작업 안 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란색 견출치에 포스트잇 같이 나온다고 했죠. 요거는 그렇게 씁니다. 가끔 내가 아까 홈탭에서 작업할 때 있었던데 이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 슬라이드 편집창에서 대상을 선택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대상을 선택하면 이거 나옵니다. 대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거 안 나옵니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대상을 선택했을 때 보조, 그러니까 서브 탭이 나온다는 거. 그냥 서브 탭이라고 할게요. 책에는 그런 말 없는데 서브 탭이라고 하겠습니다. 리본은 동적으로 동작을 한다. 리본의 크기는, 리본은 윈도우 크기에 따라 제어가 된다. 이걸 리본이 동적으로 동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 말고도 내가 작업창에서 어떤 대상을 선택했냐 선택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수적인 메뉴, 서브 메뉴가, 서브 탭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해봐요. 진짜로 나와요. 괜찮아.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할, 이게 여기에도 나오고요. 앞부분에서 우리 설명할 때 슬라이드 보기, 슬라이드 노트,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라는 것도 있어요. 그때도 이런 서브 탭이 생성이 돼요. 꼭 보기만 서브 탭 이용해서 빠져야 돼요. 아까 그 설명을 못했네. 실습할 때 할게요. 그래서 서브 탭 또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에 들어가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게 되면 서브 탭이 또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그걸로 빠져나가야지. 거기서 못 빠져나와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기억합시다. 서브 탭. 서브 탭 좋아. 빠른 실행 도구. 이제 다시 이제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왔네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하는 방법은요, 왼쪽 위에 표시된 이게 빠른 실행 도구 탭이고요. 여기서 맨 끝에 있는 역삼각형 확장을 누르면 이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기본 항목이 제시가 되거든요. 여기다 클릭하면 이렇게 체크마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추가합니다. 필요 없으면 다시 요거 누르고 들어가서 선택하면 꺼집니다. 그럼 표시 안 됩니다. 쉽죠? 답니다. 진짜 다예요. 이런 것도 있네. 리본을 아래 표시하는 기능도 있네요. 자주 쓰는 걸 다 등록하는데 이렇게 여기 기본으로 해도 되는구나. 난 이거 말고 여기 서식 복사 기능 쓰고 싶어. 이럴 때는 서식 복사에다 마우스 커서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온 항목 중에 이거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아이콘, 레이아웃이 필요해. 그럼 이거 선택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 추가 버튼 누르면 그게 여기에 추가돼 버립니다. 특별한 거 없죠? 나는 이상하게 여기 잘 안 쓰더라. 저장할 때만 주로 쓰고 하는데 쓰기 습관하면 또 편합니다.
이게 위에 있어서 왼쪽이라 보통 왼쪽 위는 잘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안 올라가거든. 제일 오지잖아. 오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보통 아래쪽에서 놀죠. 시작 메뉴 있는 쪽 아니면 여기 스테이터스 상태바 타스크바 있는 쪽에서 놀죠. 어쨌든 빠른 실행 도구의 모음을 편집하는 방법. 요 역삼각형 눌러서 항목을 선택하거나 선택해서 추가하거나 선택해서 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아이콘을 할 때는 아이콘을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여기 아래 있고 오케이. 있네. 몰라. 있어요. 해보세요. 파워포인트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설정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파워포인트란 파워포인트 시작하기 전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 주로 파워포인트의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뭐 번잡하고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꼭 버튼을 하나하나 누르면서 그 동작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파워포인트 사용 능력이 향상되는 거니까요.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